콜롬비아는 80주년이 넘은 브랜드고 닥터마틴 60주년, 뉴에라는 무려 100년이 넘은 브랜드예요. 반면에 이제 호카는 런칭한 지 이제 10년이 좀 넘은, 약간 20년이 안 되는 그런 브랜드로서 신생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급속하게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그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브랜드들도 역시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철학들을 그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다면 호카는 어떠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고객 체험과 또 오프라인 활동에서의 어떤 콘텐츠 나오는 부분들을 디지털로 전이하면서 고객들에게 인식을 높이는 그런 에너지 있는 브랜드로 인식되는데 큰 변화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브랜드가 전반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있는 브랜드여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브랜드 컨셉과 철학이 제품에 녹아들어 있어서 확고한 차별성이 있는 브랜드여야 돼요. 그동안의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메시지가 호카는 분명히 차별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호카 브랜드 제품도 또 그만큼의 확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호카의 기본적인 브랜드 메시지는 조이풀 익스피리언스거든요. 그동안의 스포츠 시장에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승부를 하고 성취를 해라, 위너 테이크스 올을 굉장히 강조했다면 호카는 모든 러너가 주인공이고 모든 러너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러닝의 즐거움을 알리는 데 되게 주력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러한 조이풀 익스피리언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컬러도 저희가 강조를 하는 것이고 눈에 띄는 디자인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의 니즈에 되게 부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특히 디지털 시장 내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본인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 이 아이덴티티를 소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을 이제 저희가 타겟팅이라고 부르는, 그 타겟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데모그래픽적으로 20대에서 35세 MZ세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는 취향을 고려해야 되고 취향에 최적화되어 있는 타겟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대와 40대가 같이 러닝크루에서 소속되어 있다면 그 러닝크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굳이 MZ가 아닌 뭐 알파든 아니면 X세대든 그건 사실은 중요치 않은 거예요. 호카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타겟은 러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다 더 고도화된 테크니컬한 제품을 추구하는 사람과 러닝을 하는 사람 중에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두 가지 타겟을 저희 메인 타겟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성은 남과 다른 이야기를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말해주는 거고 남이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나는 나대로 그냥 살지만 나의 이야기를 하고 꾸준히 그걸 하고 있지만 저의 진정성이 있어, 저 브랜드 되게 진정성 있는 브랜드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트렌드만 쫓아갈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걸 꾸준히 알아주는 사람 많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인정받고 그들에게 헌신하는 게 그게 진정성 있는 브랜딩인데, 그러면은 그 진정성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어프로치 할 것이냐라는 거 봤을 때 호카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스포츠 마케팅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위닝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슈퍼스타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멋진 플레이를 하겠죠, 경기 중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승리의 순간을, 정말 빅 모먼트가 있는 순간에 우리 브랜드가 같이 있다. 아마 연상되는 어떤 브랜드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팀을 후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는 이제 N사의 경우가 그렇고, A사 같은 경우는 어떤 팀으로 후원하고 국가 대표를 후원하고 아니면은 경기를 후원해서 정말 더 규모감 있는 그런 승부를 하곤 해요. 호카가 주목하는 거는 개인이거든요. 개인의 성취, 개인의 성장, 그걸 응원하고 즐겁게 운동하는 브랜드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방향과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이거 자체가 되게 큰 차별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러닝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저희가 그래서 런클럽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런클럽은 아주 미세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슈퍼스타들에 비하면 정말 존재감이 높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네. 본인한테는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미디어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대중 매체에 편중되어 있었을 때는 슈퍼스타 역할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들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입이 되고 그들의 워너비 아이콘이 됐다면 지금은 내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각자 다 미디어를 갖고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대부분 그런 미디어를 갖고 있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어필할 수 있는 미디어에 저희는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작지만 10명, 20명의 런클럽을 운영하고 꾸준히 진행을 했을 때 저희는 컨텐츠가 쌓이고 내가 중요한 사람, 나의 팔로워들이 나의 신발을 보았을 때 저거 뭐지? 특이한데? 재밌는데? 근데 내가 너무 좋아. 진짜 푹신하다고? 아 정말 탄성이 좋다고? 러닝할 때 저거 좋다고? 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 관심을 일으키고 거기에 또 흥미를 일으켜서 검색을 하게 되고 검색 이후에 구매 전환을 하고 리뷰를 하는 이러한 원리가 저는 가장 디지털 마케팅에 적합하고 이게 바로 진정성과 디지털의 조화로운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케팅 전문가로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 브랜드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고객 머릿속에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이 교집합이 커질수록 강력한 브랜드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 회사 들어오기 전에 FGI를 했었는데 굉장히 그 교집합이 큰 브랜드가 커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상태였고 아직 인지도가 높진 않지만 제 경험상 이런 교집합이 큰 브랜드일수록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브랜드 캐즘도 굉장히 쉽게 넘는 경우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제가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스 루트 마케팅에 그런 반대되는 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매스 미디어 마케팅이겠죠. 아니면 빅스타 마케팅이나 그래스 루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잔디 풀뿌리를 심어가지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넓게 퍼지게 하는 스프레드 한다라는 그런 전략인데 작게 뿌리는 역할들은요 사실 굉장한 에너지가 드는 보통 생각해 보시면 TV 광고 하나 찍고 TV 광고 바잉 사서 버젯을 태우고 아니면 디지털 광고를 찍고 유튜브들 인스타그램에 태우고 그래서 알린다 브랜드 인지를 하게 한다 이게 기존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실 그러면서도 효과적이었던 디지털 마케팅이었다면 이 풀뿌리 마케팅은 한 사람 한 사람 케어를 하고 그 사람의 런클럽을 들어오게 하고 운동을 시켜주고 신발을 신는 체험률을 올리게 하고 하지만 그 사람 그 다른 회원들이 얼마나 또 그걸 좋아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도 할 수 없고 사실은 개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전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확실하고 검증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풀뿌리 마케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던 거고 작은 브랜드들이 오토마파하기 위해서 그냥 시행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은 반대다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용이 다 이쪽으로 쏟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디지털에서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했었을 때 TV 광고 다 디지털로 바꾸세요. 그럼 성공합니다로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컨텐츠 제작비, 디지털 미디어비를 그래스루트로 넘기면 거기에서 승부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더 이상 소비자들이 기업에서 만든 멋진 광고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아요.
TV에서 봐도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나에게 영감을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자극을 주지 않아요. 요즘에 소비자들은 내가 팔로우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진정성 있게 그걸 좋아하고 그게 하나 두 개 쌓이면서 여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디지털의 알고리즘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해요. 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팅의 취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제가 저와 취향이 같으면 저보다 10살이 어린 친구도 20살이 넘은 친구, 그 어르신도 저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취향 안에서. 네. 근데 이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는 브랜드라면 나도 궁금하고 사고 싶은 거죠. 사실 그래스루트가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부예요. 모든 브랜드 마케팅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만족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환경에 적응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꾸준히 한다면 당연히 성공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고 인정을 받는 순간 그 빛은 엄청 화려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고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의사는 자기의 몫이다. 타자의 욕망에 살지 말자. 그거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네.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러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사람과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았을 때 한국 시장은 스타일도 추구하지만 사실은 퍼포먼스도 추구하는 이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시장이 되게 많고 이들끼리 하나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풀코스를 뛰어야 그 성능이 정확하게 발현되는 그런 피나클 제품들을 10km에서도 많이 신어요. 성향의 부분보다도 고객의 취향이 있는 거죠. 전문 러너가 되는. 근데 이게 되게 커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프리미엄에 접근도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게 인식되는 시장이에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이죠.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 높지가 않아요. 그게 한국 시장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다른 나라는 되게 구분이 명확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시장이 작아요. 벤츠 S클래스를 타야 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 탈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거는 본인의 취향과 소비 어떤 이런 개념에 대한 그게 되게 명확하게 있다면 한국은 좀 그 시장의 규모가 되게 크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닝 패턴을 찾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는다면 글로벌적으로도 그 타겟들에게 소구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